안녕하십니까. 금일 관망 분석 에너지 관리를 통한 수도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발표를 맡게 된 K워터 전주권지사 지교환 대리입니다. 금일 발표는 기술 개발 필요성을 시작으로 기술의 미래까지 보시는 것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술 개발을 하게 된 이유, 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K워터 광역수도 사업장의 경우 전력비는 매년 상승하여 23년도 기준 약 2,600억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평균 전력 단가의 가파른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작년 23년도 9월 수도요금 동결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생산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수도 사업장의 재무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K워터는 생산 원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모터, 변압기, LED, 수처리 설비 등의 고효율화를 통해 절감의 8.8억 5,747MWh의 절감량을 달성을 하였고, 펌프 설비 개선 등 인버터 제어 도입, 역지 밸브 개선을 통한 손실 감소로 아래와 같이 절감을 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30개소 그리고 수열 냉난방 11개소 도입을 통해 아래와 같이 에너지 세이빙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3년도 기준 총 19,507MWh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억 원의 생산 원가 절감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력 요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생산 원가는 매년 증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수도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현장에서 과연 가능한 에너지 절감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수도 사업장의 에너지 소비의 95% 이상 차지하는 펌프 설비에 대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으로 출력은 입력에서 손실을 제한값이 됩니다. 펌프 설비의 경우 저희 수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 이는 효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효율이 증가되면 이는 에너지 절감으로 직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이 수도 운영의 경우 저희가 송수를 하게 되면 각 수용가에서는 목표 수위가 도달할 시 전단 유입 밸브를 닫음으로써 운영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밸브를 닫게 되면 이 전답의 관압 상승이 이루어지고 운영 근무자들이 경험적으로 이 압력이 높아졌다는 걸 인지하여 펌프 대수를 감축하는 등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관압 상승이 모두 손실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손실을 줄이고자 만약 배수지가 필요로 하는 수요량을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때 관망 해석을 통한 이 동시대 상황에 관로 저항을 도출하게 된다면 최적의 운전점 선정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관망 해석을 통한 스마트 AI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관로저항 도출을 위해 EPAnet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수요량 예측을 하기 위하여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적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배수지의 수요량을 예측을 하는 수요량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배수지 유입량 그리고 분기점 압력 등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배수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량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고, 이 예측된 수요량을 EPANet에 연계해 실시간 물리 모델을 구현하여 관로 저항을 도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관로 저항은 이 펌프 성능과의 교점인 최적의 운전점 도출을 통한 운영으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펌프의 운전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펌프의 운전점은 펌프의 유량 양정 곡선과 관로 저항 곡선의 교차점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펌프의 전 양정은 실제 실 양정과 마찰 손실의 합으로서 구성이 되는데요.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펌프에서 만약에 그 용수를 공급하고 싶은 수용과의 고도 차이인 실 양정은 보시는 것처럼 59.2m지만 이 송수 과정에서 관로의 곡선부나 곡간부나 이 군의 밸브나 펌프에서 발생하는 있는 손실까지 고려를 하여 실제 펌프를 설계하는 전 양정은 이걸 마찰 손실을 고려한 더 높게 61m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결국 이 펌프를 운전하는 펌프 운전점은 팩트값인 실 양정이 아닌 이 관로의 마찰 손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K워터에서는 43개의 광역 정수장에 아래 보시는 것 같이 4개 분야로서 스마트 정수장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개발에 집중을 하였고 각 유역별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EMS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타 권역의 경우 기존 데이터 학습을 통한 수요량 예측으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면 금강의 경우 이 관막 해성을 통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경우 예측된 과거의 그 펌프 운전점들을 일일이 다 학습을 시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된 수요량에 따라 손실이 가장 적은 펌프 조합을 추천을 하여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신규 수용가가 발생하거나 배분량 조정 등 관망의 변화 시 과거에 이런 점들로 과거 운전한 데이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관망해석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경우 신규 수용가가 발생하거나 배분량 조정 등 관망 변화에도 EPNet을 통해 재원, 입력, 그리고 수정 등을 통해 정확한 저항 곡선 도출이 가능하여 바로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은 저희 전주권지사 고수원 정수장에 수용과 EMS가 적용되어 있는 정수장의 수용과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9개 배수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관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망의 수요량을 예측을 하기 위하여 우선 저희가 공급 순서와 역으로 가장 말단인 배수지들의 유입량, 유출량, 배수지 수위 등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 유량들이 모이는 상위단의 분기점의 유량 예측, 압력 예측을 하게 되고 결국 저희 고선 정수장의 최종 송수량까지 예측을 단계별 적용을 통한 예측 모듈 구성을 통하여 수요량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 159개의 저희 아이워터에서 운영 중인 아이워터 태그와 실시간 연계를 하여 159개 입력 변수를 활용하여 LSTM 기법을 통해 배수지 각각의 수요량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된 수요량은 EPNet을 통해 각 수용가의 디맨드 값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용수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제 관망이 EPNet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이 되며 이때 당시 분기점이라든지 관로의 관압, 유량 등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실 데이터와 이 데이터 비교를 통해 이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 후 관로 저항 곡선이 합성되어 표출이 되며 후에 이제 펌프 성능 곡선과의 교점으로 최적 운전점을 도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관로 저항 도출을 위한 EPNet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PNet이라는 프로그램은 미국 환경청에서 개발한 무료 관망 해석 프로그램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관망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각각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펌프들은 각각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펌프의 각각 특성에 맞는 특성 곡선에 의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EPNet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실제 물리 모델입니다. 관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 이 비슷한 관압이 형성되는 지점끼리의 구획을 통해 먼저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EPNet을 통해 이 각각 구획화된 그룹에서 손실 수두값이 표현이 되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관로 저항 곡선, 메인 관로 저항 곡선은 이 손실 수두들의 합으로서 도출이 되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것은 펌프 성능 곡선입니다. 이 펌프 성능 곡선은 대수가 각각 다른
특성으로서 표현이 되는데 이 대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조합별로 유량이 많아질수록 오른편으로 해서 성능 곡선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 관로 저항 곡선 상황별로 도출된 관로 저항 곡선과 조합별 펌프 성능 곡선의 교점으로 최적 운전점이 선정되게 되며 보시는 것처럼 수요량이 배수지에 수요량이 많아 밸브들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관로 저항 4번과 같은 관로 저항에 도출되고 수요량이 수위가 꽉 차서 배수지에 밸브를 닫은 경우에는 이 관로 저항 1번과 같은 관로 저항이 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별로 도출된 관로 저항과 그때의 수요량을 맞춰 최적의 운전점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현재 구축한 저희 EMS 플랫폼 사진입니다. 왼쪽에 좌측에 보시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펌프 현황을 나타내고 있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각 조합별 펌프 성능 곡선들이 시각화되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 노란색으로 보시는 점이 앞서 말씀드린 최적의 운전점이고 이와 제일 가까운 펌프 조합을 추천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부는 수요량, 관합, 수위 등 예측 운영 변수들에 대한 예측 데이터를 1분 간격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은 5분 뒤에 AI 분석을 통해 이런 식으로 펌프를 교체 운전하여라 라는 것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 미래 화면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효과입니다. 기존의 수도 운영의 경우 착수량을 결정을 할 때 송수량이 많아지게 되면 운영 근무자의 판단으로 해서 착수량을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수장의 착수 공정부터 송수 공정까지의 이 착수 체류 시간을 고려하여 이 체류 시간만큼 후에 수요량을 예측을 하여 이것으로 착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이 정수지 수위 밴드를 좁게 운영하여 고수위로 운영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갈 수 있고 결국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한 수요량 예측으로 이 수도 운영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효과로는 최종 시운전과 성능 검증을 통하여 3단계까지 구성 완료 시 에너지 절감률은 최소 5%에서 많게는 10%까지 예상을 하고 있으며 결국 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개발 성과로는 최대 부하 시 송수펌프 운영률 축소로 전력비 절감, 그리고 24시간 스케줄링으로 총 전력량 절감, 그리고 수요량 예측에 의한 착수량 결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의 미래입니다. 현재 구축 중인 43개 사업장의 이 관망 해석 기반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표준 모델로서 적용이 될 수 있고 펌프 설비를 사용하는 전 지방 상수도 사업장에까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뿐만 아니라 송유관, 가스관 등 유사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 후에는 전 유지관리 분야의 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K-워터의 고유 기술로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진행 중이며 향후에 GS 인증과 같은 기술 개발 제품 출품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검증, 시운전을 통해 연말에 있을 국제 발명대전 출품회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기환 대리님의 광망 분석 에너지 관리를 통한 수도 운영 패러다임 전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질의자분 계실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희 강망에서 EPN을 사용하셨는데 이때 EPN에서 가장 큰 단점은 사실 관로 저항 곡선을 그릴 때 C값을 가정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C값이라고 하는 것은 관로 칠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사용 용도 계속 변화하는 값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실제 운영되는 간망 해석되는 데이터하고 실제 운영되는 데이터의 압력이 달라지는 건데 이게 지금 시스템에 보정이 되는 시스템이 가능한 건지 한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PNet을 구성을 할 때 일단 각각
시설 재원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설 재원들이 올바르게 입력이 된다고 하면 일단 정확한 관망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운영을 하다 보면은 부분별로 약간의 오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인지하지 하고 있지 못한 뭐 밸브라든지 감압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실 데이터들과의 이 비교를 통해서 오차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뭐 밸브 접점을 하나 설정해서 그 설정 값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보정 과정 등을 통하면 결국 실제 이런 물리 모델과 가장 정확성 있게 근접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로 저항계수 C 값을 조정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접점 중간에 접점을 추가하거나 밸브를 추가해서 궤도율 조정을 통해서 이런 관망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